네, 이 챕터 2 제목은 마르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줄여서 MDP라고 하는데요. 이름은 되게 어려운데 그렇게 뭐 막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왜 나오는지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Sequential Decision Making,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를 풀기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를 MDP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MDP로 만들어서 결국에 우리는 MDP를 풀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학습은 MDP를 푸는 거다, 이렇게 말해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MDP가 뭔지를 알아야 순차적 의사결정 문제가 어떻게 MDP 형태로 표현이 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MDP를 갈 거고, MDP를 바로 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MP, MRP, MDP 이렇게 조금씩 컴포넌트들이 하나씩 추가되면서 이제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먼저 MP, 마르코프 프로세스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프 프로세스는 우선 제가 예를, 오늘 이 예로 이제 챕터 2는 거의 이 예시로 다 진행될 예정인데, 이 디자인이 많이 조악하죠. 제가 색깔 감각이 없어서. 근데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아이 재울 때의 가정을 생각해 봤어요. 저는 아이가 없지만 아이가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조카를 이제 경험을 생각해 봤는데, 마르코프 프로세스는 뭐냐? 일단 스테이트 혹은 상태가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이 마르코프 프로세스는 상태가 5개 있어요. S0, 아이가 누워있는, 아이를 재우려는 지금 그런 과정이고, 아이 재우기 마르코프 프로세스에서 아이 재우기 MP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상태들이 있고 이 상태 사이에 확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르코프 프로세스는 한 스텝이 진행될 때마다 상태에 있다가 상태를 전이해서 다니거든요. 전이는 이제 좀 어려운 말이니까 상태를 이동해 다녀요, 그냥. 근데 어떻게 이동하냐? 미리 정의된 확률 분포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상태가 계속 바뀌어요. 예를 들어보자면, 처음에 아이가 누워 있었어요. 이때 이 아이는 늘 그래요. 40% 확률로 다시 일어나서 놀아요. 그리고 60% 확률로 눈을 감아요, 아이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아이를 재우려는 어머니는 일단 개입이 전혀 안 된 거고, 순전히 아이의 어떤 랜덤 분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의 분포가 있어서 아이의 어떤 상태, 그건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거든요. 그게 마르코프 프로세스, 이게 주어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이는 40% 확률로 여기 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0일 정도 관찰해보면 한 40일 정도는 다시 일어나더라. 대충 그렇더라. 근데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애가 잠이 깨니까 90% 확률로 다시 자기 상태에 머물러요. 한 스텝이 지나도 다시 여기고, 또 한 스텝이 지나도 여기다가 10% 확률로 여기를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다가 다시 다행히 여기 왔어요. 그 다음 스텝에는 다행히 눈을 감은 상태로 갔고, 눈을 감은 상태에 일단 오면 그날 컨디션이 많이 힘들었으면 바로 30% 확률로 잠든 상태로 가고, 아니었으면 70% 확률로 서서히 잠이 오는 상태로 가고, 일단 여기 오면은 다시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100% 확률로 다음 스텝에 잠든 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황색으로 한 거는, 저거는 터미널 스테이트, 끝나는 스테이트예요. 종료 스테이트. 여기에 가면은 끝나요, 이 마르코프 프로세스가. 끝난다는 게 뭐지? 그거는 좀 이상한 개념 같은데 라고 생각되시면, 여기서 여기로 돌아오는 100%짜리 화살표가 하나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전달 다 됐겠죠? 그게 다예요. 그게 마르코프 프로세스인데, 이제 조금 수학적인 표기를 이용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르코프 프로세스를 정의하려면, 정의는 뭐냐면 이것만 알려주면은 이 그림이 딱 하나 그려지는 거예요. 혹은 이 그림은 딱 저 숫자들로 대응이 되거든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상태의 집합 S랑 전이 확률 행렬. 이름이 너무 어렵죠. 근데 이건 좀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S랑 P가 필요해요. 쉬운 거부터. S는 쉽죠. 그냥 내가 가능한 상태들, 아까는 상태 5개 있었죠. 이 집합이에요. S0, S1, 이렇게 원소가 5개 있는 상태의 집합.
일단 요게 하나 있어야 되고, 마르코프 프로세스를 정의하려면. 두 번째는 전이 확률인데, 행렬은 잠깐 생각 안 할게요. 상태 S에 있을 때 그 다음 상태가 S'이 될 확률이 전이 확률이에요. 전이가 이제 전이해 간다. 영어로는 트랜지션? 괜찮나요? 뭐 예를 들어보면은 P, S0, S2 S0에서 S2를 갈 확률은 60% 이거예요. 0.6이라고 쓰겠죠? 이 두 개만 있으면 요게 그려질 수 있다. 근데 왜 행렬이냐, 전이 확률 행렬이. 보시면은 현재 상태가 S0다. 그 다음 상태가 S1이 될 확률이 40%, S2가 될 확률이 60%였죠. S0에서 S1이 될 확률이 40%, S2가 될 확률이 60%. 그러면 조 자리에 저걸 쓰면 0.4, 0.6이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전이 확률은 행렬로 표현할 수 있어요. 행렬로. 원소 개수는 스테이트 상태 개수의 제곱되겠죠? 5/5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 저기 빈칸은 다 0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0인 화살표도 하나 있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0인 화살표도 하나 있다고 상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 전이 확률 행렬, 그래서 행렬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 많이 나올 테니까 낯설지 않게 느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이 확률 행렬, 전이 확률 혹은 그냥 짧게. 근데 왜 마르코프 프로세스냐 이게. 그거는 마르코프 프로퍼티, 마르코프 성질을 만족하기 때문인데요. 이 성질은 뭐냐면, 아이가 지금 S2에 왔어요. 지금 S2에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눈을 감고 누워 있어요. 얘의 다음 스테이트를 뭐가 결정하냐면 현재 내가 어디 있는지만 중요하거든요. 얘가 여기에 오기까지 여기 한번 갔다가 여기서 10번 있다가 다시 와서 이렇게 왔든 한 번에 일로 왔든 아무 상관이 없죠. 일단 내가 S2에 왔으면 내 다음 상태는 전이 확률이 정해주거든요. 내가 어딜 방문했다가 여기 들렀는지 과거, 그러니까 히스토리는 던져버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내가 다음 상태가 어떻게 될지 다 이 확률을 알 수 있죠. 그게 마르코프 프로퍼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들은 다 마르코프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렵게 수식으로 써보면은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랑 ST에 있을 때 이게 주어졌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ST일 때 ST 플러스 1이 될 확률은 이 과거 T에 오기까지 모든 게 다 주어졌을 때 이게 될 확률과 같다. 이게 없어도 된다. 미래는 현재로부터 정해진다. 과거는 갖다 버려도 된다. 이게 마르코프 성질이고, 마르코프 프로세스는 마르코프 성질을 만족하게 모델링이 돼 있죠. 보시면은. 그래서 마르코프 프로세스입니다. 이거를 조금 예시를 들어볼게요. 도대체 마르코프 하다는 게 지금 와닿으실지 잘 모르겠어서 제가 마르코프 한 상태랑 마르코프 하지 않은 상태를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스테이트가 마르코프 하다, 뭐 혹은 마르코프 성질이 만족된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체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제가 100이고 이 상황이 딱 주어졌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기려면 뭔가를 하잖아요. 이 상태에 어떻게 왔는지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액션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들 이렇게 고개로는 조금씩 표현해 주시네요.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나는 여기서 그냥 최선의 수를 두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해서 여기 왔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게 내가 선택할 전략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는 되게 마르코프한 상태인 거죠. 근데 운전자를 한번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이 차에 딱 탄 이 손의 주인이에요.
지금 이 사진 한 장만 있을 때 여러분은 핸들을 왼쪽으로 꺾을지 오른쪽으로 꺾을지 엑셀을 밟을지 결정하실 수 있나요? 아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차가 뒤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뭐 앞으로 가고 있겠지만 도로니까 사실 뒤로 가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만 봤을 때는 이 사진을 상태로 정의하면은 얘는 마르코프 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다음 상태가 뭐가 될지가 사진이 몇 장 더 필요하거나 이 과거 사진들이 좀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사진에 더불어서 현재 속도, 현재 가속도 뭐 이런 정보를 같이 주면은 비로소 마르코프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강화학습을 실제 적용할 때 상태를 마르코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제가 아까 오픈AI를 설명드렸잖아요. 회사 딥마인드라고 또 탑3 안에 드는 회사가 있는데 알파고 만든 회사죠. 거기서 알파고 하기 전에 비디오 게임을 풀었어요. 아타리라는. 그건 이따 또 간단히 설명 드릴 건데, 아타리 게임을 할 때 비주얼 인풋을 스테이트로 했거든요. 사진? 그냥 사진 딱 찍어서 에이전트한테 그거 보고 판단해 라고 했는데, 사진 한 장만 갖고는 마르코프 하지 않으니까 사진을 4장을 겹쳤어요. 현재 시점의 사진, 하나 과거의 사진, 또 하나 과거의 사진, 또 하나 과거의 사진, 이렇게 4틱의 사진을 쭉 겹쳐서 스테이트로 제공해요. 그러면 조금 더 마르코프해지겠죠. 그렇죠. 한 장만 있으면은 내가 뭘 할지 모르겠는데 이전 틱이 어디 있었는지를 알면은 내가 오른쪽으로 지금 하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구나. 뭐 그런 걸 알게 되면은 조금 더 마르코프해지는 거죠. 완전한 마르코프하냐? 그건 또 약간 이론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최대한 마르코프하게 정보를 많이 주고 마르코프 리워드 프로세스로 넘어왔습니다. MRP라고 줄여서 할게요. 리워드가 보상이었고, 아까 마르코프 프로세스에 하나가 요소가 추가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보상입니다. 보상. 그래서 어떤 상태에 도달했을 때 얘가 이제 보상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i를 재우는 상태를 다시 예를 들어보면 이 숫자는 사실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제가 그냥 예시를 들기 위해서 한 건데, 어쨌든 처음에는 마이너스 1을 받고 뭐 i 입장에서 답답하니까 누워있으니까, 근데 놀게 되면 i 입장에서 좋겠죠. 기분이 뭐 당장은 좋겠죠. 플러스 1을 받을 거예요. 이 상태에 오면 계속 여기 있으면 계속 좋으니까 받다가 다시 여기 오면 답답해 하고 좀 마이너스가 되고, 눈을 감은 상태로 마이너스 1이 되고, 일단 눈을 감은 상태에서는 서서히 잠이 오는 상태가 그렇게 반갑지 않진 않을 거예요. 그럼 그냥 0 정도고, 마침내 잠들게 되면 아이가 이제 체력이 회복되니까 플러스 10을 받는다고 그냥 제가 임의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럴싸하게 들렸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지금 마르코프 프로세스에서 추가된 건 보상 하나다. 그럼 이제 MRP를 정의하기 위해서 아까 S랑 P가 필요했죠. 뭐가 필요한지 한번 봐볼게요. MRP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S랑 P는 이제 익숙하실 거예요. 상태의 집합은 있어야 될 거고, 전이, 확률, 행렬은 아까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냥 요거는 이제 패스를 할게요. 제가 거기에 보상함수라는 게 있어야 MRP를 정의할 수 있어요. 여기 없으면은 제가 이 그림을 못 그리겠죠. 여기 R이 몇을 써야 될지 모르니까. 보상함수는 뭐냐면 어떤 상태 S에 도착했을 때 받게 되는 보상. 그래서 조금 이제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쓰면 사실 뭐 기대값 이런 게 들어가요. 상태가 t 시점에 S에 도달했을 때 t 시점에 받는 보상의 기대값. 이거는 이제 같은 상태에 도달해도 보상이 좀 확률적인 분포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건 지금 생각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마이너스 1 받는다. 그냥 바로 그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PR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갑자기 감마라는 게 하나 들어왔죠. 감마도 있어야 이제 MRP를 정의할 수 있는데, 감마는 뭐냐면은 감쇄의 인자예요. 감쇄. 디스카운트 팩터? 영어로는 0에서 1 사이의 숫자예요. 예를 들어 0.9, 0.99 뭐 이런 숫자예요. 근데 이거는 왜 나왔냐?
보상의 값에 곱해져서 먼저 리턴이라는 개념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받는 보상을 다 더한다고 해볼게요. 이게 누적 보상이죠. R1 더하기 R2 더하기 R3 더하기 점점점. 근데 이 리턴이라는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이 단어도 많이 나올 예정인데요. 강화학습은 보상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아니라 리턴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 보상을 맥시마이즈, 누적 보상을 최대화해야 되죠. 내가 요 스텝만 많이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요 스텝에서 조금 포기하더라도 만약에 더 큰 열매가 있는 길이 있으면 그 길을 가야 되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양이 하나 필요한데 그게 리턴이라는 개념이에요. 리턴부터는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상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리턴은 어느 시점 t에서부터 시작해서 미래에 얻을 보상의 총합이에요. 총합. 우리는 매 시점마다 리턴을 최대화하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강화학습은. 근데 이 리턴을 정의할 때 감마가 들어와요.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이 t 시점에서의 리턴 g라는 표현을 쓸게요. 오늘 g. gt는 rt 더하기 감마 rt 플러스 1, 감마 제곱 rt 플러스 2. 감마가 1승, 2승, 3승, 4승 계속 붙죠. 그러면은 내가 현재 시점이 t면 rt 플러스 10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겠죠. 감마에 10승이 곱해질 테니까. 감마가 1보다 작은 숫자라 그랬잖아요. 1일 수도 있긴 한데 뭐 0.9라고 해보면 0.9에 10승 하면 제가 계산은 모르겠지만 뭐 한 작지 않을까요? 0.5도 안 되지 않을까요? 계속 뒤에 있는 리턴을 정의할 때 뒤에 있는 애들을 계속 감쇄시켜 주는 거예요. 작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제 설명드릴게요. 일단 그런 거다. MRP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아까 S랑 P에다 R이랑 감마가 추가됐다. 그럼 궁금하시겠죠? 뒤에는 왜 작게 만들어주지? 감마는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하냐면 제일 솔직한 이유로는 수학적 편리성 때문에 그래요. 이 수학적으로 왜 편리하냐? 사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MDP에 있는 수많은 이론들의 일부거든요. 핵심이자 일부고,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수학적인 것들을 증명을 해놨어요. 어떤 학자들이. 근데 그런 걸 증명할 때 감마가 없으면 이 값이 무한대가 될 수 있거든요. 무한대가 되면은 비교도 힘들고 증명도 힘들어요. 이게 수렴한다 뭐 이런 증명도 힘들고. 근데 감마가 생김으로써 이 값이 바운디드가 되는 거죠. 어느 값 이하다 이렇게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훨씬 편해져요. 이 리턴이라는 텀이 리턴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목적인데, 리턴이라는 개념이 수학적으로 굉장히 편리해지고, 근데 이게 수학적으로만 편리하다고 막 넣으면 안 되잖아요. 실제 사람의 선호도 반영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한 분에게 커피 한 잔을 지금 사드리겠다고 하는 것과 10년 후에 사드리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약속을 100% 지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하더라도 당장이 좀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러겠죠? 그런 거예요. 보상을 계속 더하는데 미래 보상은 좀 감가상각이 많은 표현인가? 좀 줄여줘야 된다. 그래서 실제 사람의 어플리케이션을 우리는 풀 거니까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또 이제 불확실성도 개입되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10년 사이에 내가 10,000원을 주겠다고 지금 주는 것과 10년 후에 주는 것은 갑자기 한국이 원화가 뭐 떨어졌을 수도 있고, 가치가 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많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또 감마를 곱해주는 거다. 또 다른 현실적인 이유로는 실제 시스템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10,000원이랑 10년 전, 아니요,
한 20년 전 만 원이랑 20년 전 만 원이 훨씬 비싸죠. 왜냐면은 그냥 은행에 넣어두기만 하면 20년 전 만 원은 지금 더 큰 돈이 돼 있겠죠. 뭐 그 상승률에 비례해서. 그래서 이자 같은 예를 들어 금융 문제를 강화수로 풀고자 한다. 그러면은 감마가 꼭 들어가야겠죠. 그런 불확실성과 관계없이 어쨌든 점점 줄어들 테니까 이 가치가.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감마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GT, 리턴은 RT 더하기 감마가 한 번 곱해진 다음 보상, 감마가 두 번 곱해진 다음 보상 이렇게 정의가 된다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강화수에서 풀고자 하는 문제로 조금씩 소개가 되는데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보상이 있으니까 아까 이 그림에 눈을 감은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상태가 얼마나 좋지? 라는 질문을 제가 던져보면 이 상태가 얼만큼 좋은가요? 숫자로 표현해 주세요 하면은 표현하실 수 있겠어요? 표현하실 수 있으면은 뒤에 내용을 안 들으셔도 될 텐데 아마 많이들 좀 어떻게 표현하지 싶으실 텐데 아마 커먼 센스로 그러니까 감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보상이랑 일단 관련이 있을 거다. 여기서 보상밖에 없잖아요. 맥시마이즈 하고자 하는 게. 일단 보상이라는 관련이 있을 것 같아. 두 번째는 이 상태에 오기까지 받은 보상과 이 상태 이후로 받을 보상 두 개 중에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으세요? 이 상태에 오기까지 받은 보상이 중요할 거라 생각하시는 분, 이 상태 이후에 받을 보상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냥 우리 일상생활을 생각해보면 뭐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좋은 직장 뭐가 있을까요? 딥마인드에 들어갔어요. 딥마인드가 좋은 이유는 딥마인드에 가기까지 우리가 돈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딥마인드에서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내가 일단 거기 가면 미래에 내가 돈을 많이 받을 거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태를 평가할 때는 얘의 미래에 받을 보상만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왔든 우리 마르코프 성질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왔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 상태를 누군가 나한테 승은아 MRP에서 S2를 평가해줘 하면은 이후에 받을 보상만 생각하시면 된다. 미래가 중요하다. 이 세 번째 질문은 오케이 내가 그럼 미래에 받을 보상을 더해주면 되겠구나 까지 생각을 했어요. 말하자면 리턴을 계산하면 되겠구나. 근데 매번 달라져요. 여기서 어떨 때는 빵 하고 10을 받고 끝나요. 어떨 때는 여기로 가서 0 더하기 10이니까 같네? 제가 예시를 아니야. 감마가 한번 곱해지니까 10보다 좀 작은 값을 받고 끝나요. 그럼 이 상태를 평가하는 걸로 해볼게요. 어떨 때는 여기 갔다가 끝까지 가고 어떨 때는 바로 끝까지 가고 어떨 때는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또 중요한 텀이 하나 나와요. 에피소드라 그래요. 한번 이 시작돼서 시작 스테이트가 누워있는 거죠. S0. 여기서 시작해서 종료 상태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을 에피소드라 그러는데 뭐 미드 에피소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피소드가 어떻게 샘플링 되느냐에 따라서 왜냐면 이 확률 분포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끝에 갈 때까지 정말 무한개의 여정이 존재해요. 무한개의. 과장이 아니라. 운 나쁘면 여기 가서 이 상태에 1억 번 머무를 수도 있거든요. 그 확률은 물론 낮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 이 상태를 평가하고 싶은데 매번 다른 경로를 간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이 상태를 평가하지? 입니다. 그 문제의식엔 공감이 되셨나요? 일단 다시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해보자면 에피소드 1의 리턴은 제가 리턴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마이너스 1 받고 그 다음 스테이트에 1 받고 0.9를 감마를 한 번 곱해주고 감마 제곱, 감마 3승, 감마 4승, 감마 5승 곱해서 4.3이 됩니다. 이걸 이제 리턴 계산하는 거예요. 에피소드 1부터 4까지 리턴이 다 다르다. 이 중에 무슨 값을 취하지? 그 답은 기대값을 취하면 된다. 이 에피소드가 마치 주사위를 던질 때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고 2가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각 에피소드도 그 에피소드가 발생할 확률들이 있거든요. 그거 그냥 곱하시면 돼요. 여기 한번 보면 0.4 곱하기 0.1 곱하기 0.6 곱하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하면은 각 에피소드마다 확률이 있고 그거의 기대값을 취하면 된다. 동전 앞뒷면이 나오는데 앞면이 나오면 100만 원, 뒷면이 나오면 0원이면 기대값은 50만 원이죠.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평가를 한 거예요. 그 동전 던지기의 가치를 기대값으로. 그래서 이 리턴의 기대값을 취하면 그 상태를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를 밸류 펑션이라고 부를 거예요. 한국말로는 가치 함수, 가치를 평가해주는 함수. 그래서 인풋에다가 상태를 넣어주면 그 값이 몇인지 숫자로 그냥 예를 들어 7.3 하고 딱 던져주는 가치 함수라는 걸 정의를 우리가 했고 그거는 리턴의 기대값이다 까지 했습니다.